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내란 혐의 피고인인 추경호를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단 한 줄의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끈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MBC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팩트를 물었을 뿐인데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한 국민의힘의 자충수, 지금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를 문제 삼고 사과하지 않으면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공당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의 마지막 순서에서 MBC 앵커는 추 의원이 공천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거친 공천 결과까지 모두 팩트에 바탕을 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직후 원내대표실 소속 당직자가 편향적인 선거 개입이라 비난하더니 어제는 MBC의 공식 사과가 없으면 원내 차원에서 MBC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당의 취재 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보도를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 마무리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의힘 후보를 사실상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설을 내뱉은 것은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입니다. 언론은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의제를 설정하고 사안의 의미를 해석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방송의 앵커 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이 논평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MBC의 클로징 멘트도 논평 기능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앵커의 뉴스 클로징은 일정 수준의 저널리즘 논평이 허용되는 영역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MBC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재 거부 발언을 놓고 비판 언론 길들이기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취재 거부가 당 공식 입장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가 민주당 선대위 무슨 방송입니까? 클로징 멘트라는 이름을 빌려서 어떻게 선거 개인 멘트를 합니까? 무슨 대변인입니까? 선대위? MBC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 MBC까지 동원해서 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MBC 앵커의 질문은 하당합니다. 정말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 사람 공천합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은 12.3 대여매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12.3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를 그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공천을 합니까? 민주당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날 과연 전재수 후보는 까르띠에 시계를 통일교축으로부터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는 멘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따오로 하니까 MBC가 선전 민주당 방송, 선전 조작 방송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절윤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지난 주말 일요일에 MBC 뉴스데스크 앵커들이 클로징 멘트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대구시장 공천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 앵커의 멘트를 했는데 그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취재 거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상 먼저 보시죠. 우리 MBC 뉴스데스크 영상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이 정도 앵커 멘트에 아예 무슨 MBC가 전파를 선거운동으로 변질시켰다는 등 취재를 앞으로 MBC 취재는 거부해야 된다는 등 이런 국민의힘 태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나 넘긴 거예요 지금. 눈빛이 이렇게 넘겨주는데. 이분들이 오늘 저는 이거 일단은 지적하고 있는 분들 중에 네. 그 김장겸 의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약간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사실 네. 좀
본인 스스로 거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발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공식적으로 몇몇 의원들이 인터뷰한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중에 김장겸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저도 앵커를 해봤고 클로징 네. 멘트나 뭐 오프닝 멘트나 이거 다 써보고 해봤는데요. 네. 저 정도가 문제가 돼서 말을 못하면 앵커 하지 말아야죠. 저도 제가 전직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가 그러네. 아니었습니까? 전직자네요. 네. 전직자. 아니 사실을 쓴 겁니다.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아닌 거 아니잖아요. 추경호 후보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 정도 멘트가 허용이 안 되는 사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라는 거는 다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과연 이게 괜찮은지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당신들이 밝혀봐라라는 정도의 어떤 뭐 제안 내지는 조언 뭐 충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충원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근데 다만 이 정도를 만약에 못하면 아니 언론사가 아니죠. 앵커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저널리스트도 아니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소프트한 클로징 멘트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이게 뭐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근데 지금 참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이 번번이 언론에 뜨거워하면서 소위 요즘 시쳇말로 긁혀가지고요. 네.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국민의힘 있는 공식적인 그 기구인데 미디어 특위 이런 곳을 통해서 유튜버들이나 어떤 언론사의 기자들의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우회해서 대리고발하거나 겁박을 주거나 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써왔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을 느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바뀌지가 않아서 지금 이 시점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저로서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왜 이런 분란을 만들지? 표에도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이럴까? 그냥 DNA가 그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비판하는 집단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주 막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네. 이 비판 DNA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네. 또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도 또 의견 차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상 보시죠. 뉴스 마무리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의힘 후보를 사실상 낙선운동에 가까운 독서를 내뱉은 것은 공영방송의 전파를 정파적으로 오용한 선거 개입성 방송입니다. 지도부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은 같이 그런데? 하지만 그런데 뭐 서로 송석준 또 의원은 MBC 측 입장이나 우리 당 입장도 서로 좀 존중하면서 빨리 좀 서로 잘 좀 이렇게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취재 거부를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좀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서 실제로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취재 거부는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또 비판적인 여러 가지 뭐 멘트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도 비판에 대한 반론도 하고 서로 공영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취재 거부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모든 것이 좀 같이 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MBC를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뭐 볼드모트도 아닌데 이분 이름을 우리 세 명이 아무도 언급을 안 했어 지금. 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죠. 네네. 국힘에 뭐 어제까지 뭐 다 많이 네. 알려졌으니까 그분이 되고 나서 이 사실은 저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보수 쪽에선 그럼 어떤 의견을 냈을까?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그때 내란 사태가 네. 벌어졌을 때 그분의 행태에 대해서 그분이 이번에 대구시장 그 후보로 뽑혔을 때 네. 조갑재 대표적인 보수 농계 네. 조갑재 씨가 라디오 출연해서 야 이거 윤석열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피의자인데 재판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대구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 MBC가 만약에 형평성에 어긋났다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윤곽근 변호사도 그럼 같이 언급을 해줘야지. 윤곽근 변호사는 경선 떨어져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언급을 해서 이거 컷오프 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주말 뉴스데스크 진행하는 앵커 이제 김경호 앵커잖아요. 네. 저희 뭐 보도국에서 함께 오랜 시간 생활했던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국문과예요. 문장을 네. 잘 쓰는 기자예요. 네. 그리고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묻고 싶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자들이 이제 문장을 쓰다 보면 대충 저희 문장을 보면 느낌이 옵니다. 네. 이건 상당히 유화한, 그럼요. 유화시킨 문장이잖아요.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내용입니까? 결과입니까? 라고 오히려 묻고 있어요. 상당히 앵커 입장에선
부드럽게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가다듬은 거예요. 네. 예, 예. 저희 선수들이 보면 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오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질문이 좀 있답니다. 앵커 멘트는 앵커들이 보통 직접 쓰죠. 네,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앵커 멘트까지 같이 써서 올립니다. 하지만 앵커들이 이걸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어떤 각을 세울 부분은 세우고 또 가지칠 부분은 가지쳐서 앵커들이 대부분 다 직접 쓰고요. 특히 기자 출신 앵커들은 대부분 다 직접 쓴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아까 우리 성함이 또 김경호 기자님이어가지고 네. 왠지 되게 샤우팅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락커 성함하고 발성 아주 좋으십니다. 네, 락커 성함하고 네. 동일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그 아니 굉장히 좀 얌전하게 쓰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에 긁히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김용전 부원장 공천한다고 했을 때 재판이 남아있는 사람을 공천줘서 마치 범죄자 공천 준다고 비판했던 게 네. 누구죠? 국민의힘에서 늘 비판해 왔거든요. 그래서 범죄자에게 끌려다닌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재판에 이미 그러니까요. 넘어간 피고인들을 네.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어떤 국민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논리 모순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했던 묻고 싶다.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통 술 마신 사람이 운전대 잡았다는 게 이거 이제 거기 기사 이제 네이버 이런 데 가보면 댓글 달리는 걸 제가 캡처해 온 건데 굉장히 요즘에 네티즌들은 수준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술 마신 사람이 운전대 잡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라고 썼다라고 하면 야 음주운전자가 낙선 운동한다고 우기는 거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네. 네티즌들이 네.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예, 국어 할 줄 아시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또 이것도 지도부의 실책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물론 아직 취재 거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부가 실제 들어가진 않았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대구에서 지금 뭔가 이상 조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불안하겠죠. 대구마저 내주면 선거 그냥 어디가 이기든 간에 완패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급한 마음에 누굴 내세워야 하냐. 고심 네. 끝에 나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이제 후보로 뽑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정치 공학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떠한 정치 공학이라도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사법적 판단의 이런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우리 붉은 악마 시청요원님이 MBC 더 힘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MBC는 뭐 늘 힘들 때마다 시청자분들 덕분에 살아난 방송국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윤석열 측 변호인단에서 입장이 나왔답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변호인들 말에 윤석열 씨가 너무 실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네요. 너무 실망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인의 마음을. 윤석열 전 대통령 나름의 보스 기질을 발휘하고 싶은 거죠.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무 실망하지 마. 뭐 이런 건데. 네. 이거 뭐랄까요? 근데 그런 보스 기질 때문에 사실 평검사 때 부장검사 때 인기 많았던 거 사실이잖아요. 술자리든 뭐든 네. 수사보다는 술자리에 강한. 네.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러니까요. 본인이 오히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체포되던 과정 그리고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재판 그리고 내란 재판을 받을 때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 국민들의 입장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네. 본인 그리고 본인이 부리던 사람들 본인을 변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자기의 수하로 생각하고 네. 그 보스 기질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재판 생중계되는 그 재판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사실은 많은 상처를 줬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 네. 참 안타깝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뭐 그래놓고 내란 재판 때는 뭐 부하 탓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또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 앞에서는 코몽이 아빠 요원님이 뭐 어차피 무기징역이라 7년쯤이야 정도겠죠. 네, 더 중요한 재판이 남아있죠. 내란 재판. 윤석열에게는 그 윤석열의 형량이 바닷물 같아서 네. 어떤 형이 나오더라도 그냥 소금 한 스푼 넣는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다가 96%, 언론의 선거 개입이다가 3%, 모르겠다가 1%인데 서작부님은 추경호는 지금 계엄해제 투표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사실을 적시해 주셨고요. 허남일님도 사실을 말한 거다. 김성진님은 내란당은 본인에게 불리하면 선거 개입이라고 하고 그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다. MBC 굴하지 말고 계속 정당하게 비판을 해라.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용인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약간 코미디인데 이게 이제 MBC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같은 걸 떠올리게 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조선일보는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땅에 떨어져서 거름이 되라고 했어요. 이게 신문 무너치니까 그러지 똥 되라는 거잖아요. 넌 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 낙으로 쓰려면 넌 개똥이 되는 수밖에 없다. 뭐 거름의 어떤 네. 원초적인 것들이 말하자면 그런 얘기 그거를 신문 무너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면 조선일보도 이제 취재 허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뭐 몇 대 일간지 몇 개 방송을 보잖아요. 다 취재가 안 돼요. 지금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다 취재가 안 되고 이거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거라기보다는 추경호라고 하는 후보자가 선출직에 나올 자격이 있느냐 혐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어떤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온 국민이 못 겪었던 내란에 중요 인물로 종사했던 게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 멘트를 언론이 못한다라고 하면 MBC가 국민의힘이 상대할 수 있는 언론은 없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도 옳은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내란 프레임을 상기시켜주는 건 본인들인 것 같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언론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아까 김한 기자가 지적해 주셨잖아요. 하다못해 장성철 소장님도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제가 했더니 그대로 MBC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막 취재를 거부하면 출연 정지 저는 뭐 이제 이미 두드러 패가지고 발로 차버렸는데 뭐 더 이상 뭐 취재 거부할 것도 없어요. 네, 사적으로 전화하면 전화 다 받아요. 그래서 저도 MBC가 그냥 이렇게 딱 작정을 하고 한 사람을 찍어서 보도한 거는 좀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한 말 멘트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고 광역 단위에서 내란 지금 관련된 재판을 받는 후보자가 추경호 후보 한 명이에요. 아니면은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도 막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 만약에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여기서 주장한 거는 제가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추경호 전 대표가 경선에 나온다고 할 때부터 아니 내란 종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경선에 나오고 대구시장에 나올 생각을 하냐. 말이 안 된다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언론이 이 정도 얘기도 못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저는 다 떠나서 MBC 뉴스에서 국민의힘이 사라지는 것과 국민의힘 출입기자단에서 MBC가 사라지는 거가 지금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누구한테 손해인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정무적 판단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 조금만 비판하고 본인들 비위 안 맞으면 우리 다 취재 거부할 거야. 그러면 정당이 대중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걸 뭐 대중정당 거기 기대를 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막 공문 보내가지고 막 방송 패널 출연시키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뭘 기대를 해요? 편하게 얘기해요. 뭘 기대를 하냐고. 엉망진창이라 뭐 이런 게 그런데